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매일 공부가 힘들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나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간호사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똑똑하게 적당히 공부해서 이런 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디테일보다 큰 틀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암기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노하우는 별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재미가 없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되시려면 굉장히 많은 간호학 관련 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인체해부학이나 생리학, 병리학 등 간호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는 내용이고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는 인체해부학까지는 배우지만 이 두 과목을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목을 모르면 여러분이 병태생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강의에는 이 두 과목을 조금씩 녹여들게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에 꼭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을 조금씩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기본간호학,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본에 목을 매냐 하면 제 예전 스토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수업에 들어오셔서 첫 수업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간이 아프면 어느 부분이 아플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학과 1학년에서 이미 인체해부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이가 없었어요.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땐 몰랐어요. 왜? 해부학을 잘 몰랐으니까요. 무조건 암기하는 과목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자 그 교수님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간이 어디에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간은 이 위치에 있죠. 이렇게 간이 위치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면 배꼽을 여기라고 보면 이렇게 4등분을 하게 되면 간은 우리 몸에서 우상복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게 되면 간에 위치한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게 되면 심장은 좌측 가슴 부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이 있는 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해부학을 모르면 여러분은 통증의 부위를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 장기의 문제로 통증을 초래할 때. 그래서 해부학을 무조건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아무리 외워봐야 모래성 쌓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병의 기전을 이해하시려면 생리학과 병리학도 필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몇 가지만 공부하시면 또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수업에 잘 녹여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을 만나 뵙고 아, 정말 기본이 중요하구나,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이후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이벤트 이후에 기본에 충실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더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반복하는 횟수가 작아진 거죠. 왜냐하면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의 기초에서 추가적인 정보만 쌓으면 훨씬 더 큰 지식이 됐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만에 취득한 NCLEX예요. 미국 간호사 면허증입니다. 뉴욕 보드. 그래서 이 공부를 저는 한 달 만에 끝냈어요. 학원도 다니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 시절에 제가 영어를 잘 하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영어 실력과 의학 영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교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이 좀 좋아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에게 살짝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절액장학금을 수령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사회복지 자격증도 거의 한 달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양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딸 수 있었던 건 역시나 평소에 공부할 때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저는 노인 전문 간호로 했어요. 이 석사 하는 동안에도 저는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짧고 굵게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이렇게 기본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좀 재미를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제가 민망해서 이런 거 잘 못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000명까지는 좀 가보고 싶네요. 1000명을 위해서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똑똑하게 적당히 공부하기. 국가시험은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암기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큰 틀로 먼저 공부하세요. 큰 거 먼저 알아놓으셔야 돼요. 제가 올린 영상 내내 이런 큰 틀을 강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염증이면 염증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열이 나거나 혹은 악취나는 분비물이 생기거나, 그쵸? 악취나는 분비물. 그리고 그 부위에 혈액이 몰려서 부종이 생기거나, 그리고 혈액이 몰리면서 역시나 홍조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을 띌 수 있죠. 이런 염증의 공통적인 증상들이 봉화지겸이 됐든 혹은 또 다른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됐든 상기 증상들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염증에서도 다 열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분비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부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란 하나를 외워놓으셨으면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염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금방 까먹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려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체위 문제라든지 혹은 좌축이를 취해야 되는지 무축이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종종 출제됩니다. 어떤 검사에는 좌측이, 어떤 검사에는 우측이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해부학에 기반해서 왜 좌측이를 취해야 되는지, 왜 우측이를 취해야 되는지 외워놓으시면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희가 20년이 넘은 지식을 지금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이렇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암기하지 않고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같은 맥락으로 암기를 최소화하고 기본에 충실하자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당연히 이해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아까 강조드렸던 인체해부학이라든지 기본간호학, 생리학, 병리학, 특히나 제가 해부학을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본기를 단단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런 기본기를 다져놓고 그 위에 지식을 얹기 시작하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에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만 합격할 거면 이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의고사만 위주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합격은. 하지만 여러분이 간호사가 되셨든 간호조무사가 되셨든 병원에서 일을 하시려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의료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의료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래야 병원에서 큰 사고 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똑똑하게 적당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래야 시험도 무리 없이 통과하겠지만 추후에 병원에 가셨어도 여러분이 큰 고난 없이 무리 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